예, 수치 프로그래밍 영상 녹화를 통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발표 자료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려고 하는 부분은 이 문자열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거고요. 우선 첫 번째, 이제 문자열에 대한 내용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단어 카운팅 하는 거, 이건 약간 이제 실습으로 나와 있고요. 문자열 서식 지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라와 있는 이 강의 자료는 이캠퍼스를 통해서 우선 다운을 받으시고요. 이거를 첫 번째 띄워놓으신 상태에서 오픈한 상태에서 강의를 수강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 마찬가지로 아톰을 실행해서 각 코드를 실습하는 형태로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이 문자열 부분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거고, 그 이후에 자료 구조까지 강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 각각에 대한 실습 코드들은 수행을 하셔서 결과를 덤프 뜨시고 수행 코드와 실행 결과를 전부 한 파일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열에 대한 이해를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문자열에 대한 개념은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다? 시퀀스 자료형으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저희가 ABCDE라고 저렇게 문자열을 선언을 하면 요놈 자체는 ABCDE라고 하는 요 값의 형태가 어디 메모리에 저장이 되어 있고, 그 저장되어 있는 메모리 공간에 미를 누가 가리킨다? A가 가리키는 형태로 존재를 합니다. 이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자, 문자열과 메모리 공간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문자열을 저장하기 위해서는 영문자 한 글자당 한 바이트의 메모리 공간을 저희가 보통 사용을 해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코드로 문자열이 저장되어 있는 공간의 크기를 확인할 수 있는데, 자, 기본적으로 보면 import sys라는 걸 통해서 printf system get size of 하고 a 더블 커테이션이에요. ab 더블 커테이션 abc라고 하게 되면 이게 50, 51, 52가 나올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컴퓨터에 저희가 A라고 알려줘도 컴퓨터는 정확히 A라는 텍스트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컴퓨터는 이 정보를 이진수로 전환을 해서 가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놈을 보면 기본적으로 system get size라고 해서 여기 보면은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죠.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그냥 문자 하나를 저장하기 위한 공간을 메모리 사이즈를 파이썬은 몇 바이트? 50바이트를 할당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A는 51, 그죠? 죄송합니다. 이게 아무것도 표현이 안 되어 있으면 49였어요. 제가 잘못 설명했어요. 50이 아니라 49. 파이썬에서는 보통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을 경우에는 49바이트, 하나의 문자를 담고 있을 때는 몇 바이트? 한 문자를 담고 있을 때는 50바이트. 그리고 두 개부터는 되게 하나씩 늘어나죠. 그렇죠? 늘어나고, 여기 뒤에 밑에서 보면은 더블 커테이션으로 공백 문자 하나를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49가 아니라 50이겠죠. 공백 문자도 문자니까. 그리고 A라고 하는 문자, AB, ABC 동일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결국 파이썬에서는 문자 하나를 담기 위해서 필요한 메모리 공간은 50바이트다. 그렇죠? 아무것도 담고 있지 않으면 49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아톰을 통해서 잠깐 지금 동영상 녹화를 잠깐 좀 플레이를 중지시키시고 요 밑에 있는 요 코드를 한번 쳐보세요. 쳐서
각각 어떤 결과를 나오는지 여러분이 아톰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을 보면 파이썬을 좀 더 저희가 자세하게 보면 파이썬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도 얘기했던 것처럼 어떤 값을 메모리 공간에 갖고 있고 그게 변수가 갖고 있다 그랬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10이라는 값을 저희가 A에도 넣고 G에도 넣었어요. B에도 넣었어요. 그러면 각각의 A, B의 주소를 찍기 위해서 프린트 A라고 해서 찍어보면 두 개의 주소가 이렇게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메모리 변수 B라는 걸 선언을 해도 어떻게 얘를 이렇게 똑같이 가리키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파이썬 이외의 언어들은 어떻게 되어 있죠? 메모리 공간 안에 이 10이라고 하는 상수를 이쪽으로 옮기는 걸로 되어 있죠, 그렇죠? 예, 파이썬은 그게 아니라 메모리 공간 안에 변수가 지칭하고 있는 형태가 된다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라고 하는 값에다가 1이나 10을 넣었을 때 각각의 아이디를 확인해 보면, 그렇죠? 이렇게 다른데 똑같이 10을 넣으면 이 변수에 대한 주소값은 이렇게 동일하다라고 하는 걸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 발표 자료를 조금 더 이제 추가해서 계속 만들고 있고요. 이제 요거는 요 부분은 여러분 python.org에 들어가시면 다큐먼트가 있어요. docs라고 하는 게 있고 그 주소는 이제 여기에요. 요 주소로 들어가서 보시면 이 주소로 들어가면은 서치 창이 있거든요. 이 서치 창에다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함수들을 쓰시면 쓰시고 서치를 클릭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각각 get 사이즈가 뭘 얘기하는지를 나타내죠. 오브젝트의 바이트를 리턴한다. 사이즈, 그렇죠? 그런데 이런 오브젝트들은 어떤 타입의 오브젝트가 다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죠. 가장 정확하게 보는 건 이 파이썬의 다큐먼트에 가서 보는 게 가장 정확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조금 더 편하게 공부를 하실 것 같으면 뭐 네이버나 구글을 통해서 한글 자료를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여러분이 각각의 그 사이즈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C나 자바들 배우신 분들 많이 있을 텐데 파이썬에서는 어떻게 데이터 타입을 바이트 단위로 갖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위해서 이 코드를 한번 쳐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자, int variable, float, boolean, list, tuple, dictionary, 그죠? 여기도 딕셔너리 하나 제가 더 넣었네요. 뭐 set 이런 식으로 각각 데이터 타입들에 대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 보면 그냥 int일 경우는 0이고, 그죠? float는 0.0 넣고, boolean, str, 저 list, tuple, 그죠?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dictionary, 그죠? 그다음에 set variable. 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사이즈를 보는 형태의 get size of 해가지고 전부 다 봤을 때 데이터 사이즈는 이렇게 나오죠. 그쵸? 그럼 여러분들 int의 오브젝트는 그죠? int의 오브젝트의 바이트는 24바이트 이렇게 다 각각 이렇게 있네요. 그죠? 요걸 한 번씩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요 부분은 직접 여러분이 get size of 함수를 통해서 파이썬에서 갖고 있는 데이터의 사이즈를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반드시 영상 잠깐 중지시키시고 직접 한번 쳐보셔야 됩니다. 자, 요것도 여러분 실습 과제에 추가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문자열과 메모리 공간은 보통 제 컴퓨터 공학 쪽에서는 이런 문자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진수로 변환되는 표준 규칙을 만들었고, 이거를 뭐 아스키 코드, CP949, 뭐 MS949, UTF-8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인코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결국은 이거 뭐냐면 문자를 이진수로 바꾸기 위한 인코딩하는 규칙들을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유가 뭐죠? 첫 번째, 컴퓨터는 문자를 직접 인식 못하죠. 그리고 컴퓨터는 문자를 뭐로? 숫자로 변환해서 인식해야 굉장히 중요하죠. 네, 사람들은 문자를 숫자로 변환하기 위해서 규칙을 만든 거예요. 이런 규칙을 만든 거고, 일반적으로 이 규칙을 한 개의 영문자라는 거 한 바이트, 그렇죠? 네, 그래서 2의 8승 이 정도의 공간이 저장될 수 있게 저희가 갖고 있다라는 식으로 보통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UTP-8 유니코드
일 경우에 각각의 값들은 이렇게 매핑이 된다라고 알고 계십니다. 이건 아스키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문자열의 인덱싱은요, 리스트처럼 글자 하나하나가 상대적인 주소를 가져요.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상대적인 주소를 가진다. 이 주소를 사용해서 할당된 값을 가져오는 인덱싱을 사용할 수 있는데, 0으로 처음 시작하면 자, 원래 있는 순차적인 방향으로 0, 1, 2, 3이고요. 마이너스 1로 시작하면 역방향으로 마이너스 1, 2, 3, 4, 5로 처리가 됩니다. 두 개 다 어떻게 한다? 허용한다라고 하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A가 A, B, C, D라고 있을 때 프린트 A0, A4 하면 자 0번째 0, 1, 2, 3, 4 해서 이렇게 찍히고, 자 마이너스 1 하면 어때요? 마이너스 1은 그쵸? 여기라고 얘기했죠. 그쵸? 그럼 끝에 쪽 가서 거꾸로 그쵸?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라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직관적으로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문자열의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슬라이싱이라고 하는 건 문자열의 주소값을 기반으로 문자열의 부분값을 반환하는 기법이래요. 그래서 자, team rap book awesome python이라고 이런 식으로 저희가 A라고 하는 문자열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 0번째에서 6번째까지 출력하고, 그쵸? 그럼 0번째에서 6번째까지면 결국 0에서 5번째까지, 그죠? 이렇게 출력을 하라는 거죠. 0, 1, 2, 3, 4, 5니까 6개, 그죠? 그래서 5까지 출력을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팀 랩이죠? 그래서 0,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죠? A까지만 나오고, 그죠? A까지만 나오고, 자, 한 칸 띄고 엔드 한 칸 띄고 그죠? 한 칸 띄고 그죠? 엔드 한 칸 띄고 그다음에 그죠? 마이너스 9부터잖아요. 마이너스 9. 그러니까 결국 끝에서부터 저 9번째까지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까지만 M-E P-Y-T-H-O-N 해가지고 이렇게 T가 빠졌네요. 그쵸? 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건 제대로 이건 T가 빠졌어요. 실제 그래서 제가 이거를 코드로 이렇게 짜봤는데요. 짜서 이렇게 해서 출력해서 보면 이제 이렇게 나옵니다. 직접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A하고 땡땡만 써주면 뭐 이제 그쵸? 어떻게 해요? 전체가 다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50에서 50 이건 범위를 다 포함하죠? 그러니까 그대로 다 나오는 거예요. 그거 다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다 보셨던 내용일 거예요. 그리고 자 이렇게 되면은 범위를 넘어가서 다 존재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자 그리고 이놈은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러면 팀 부크까지 표현이 되고 n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코딩을 했을 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약간의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미하는 바가 어떤 건지 한번 여러분이 좀 고민을 해서 그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건 여러분들 퀴즈 형태로 남겨두겠습니다. 좀 찾아보시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문자열의 연산을 보면 가장 기본적인 연산은 리스트 연산과 같고, 자 문자열 A와 정수인 2의 A 플러스 2 같은 연산은 어떻게 한다? 동작하지 않는데요. 하지만 A 곱하기 2와 같은 연산은 지원을 한답니다. 그래서 A와 B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자 이렇게 죠? A 문자열과 B 문자열을 공백으로 더하는 거는 자 표현이 되고, 이거를 곱하기로 했을 때는 자 이렇게 다 표현이 되죠. 그리고 조건물을 써서 이렇게 하면 이제 얘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직접 여러분이 아톰을 통해서 실습하시고 그 결과를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자열 연산 같은 경우는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하면 문자열과 정수의 연산으로 인식하여 다툼 연산이 실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즉 요거를 그대로 제가 친 거죠. 그래서 결과는 해서 보면은
에러가 나죠.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라인에 보면 can only concatenated str. 자, 이거 뭐 int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죠. 그죠? 타입 에러가 난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거를 수행 결과를 보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를 str로 만들면 되죠. 그게 이제 이 내용이죠. 그죠? 이렇게 하면 결과를 볼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문자열에 대한 연산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주로 많이 쓰는 것들이니까 하나씩 이렇게 보시고 이게 어떤 거를 하는구나, 어떤 걸 하는구나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아요. 의외로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count, find, 잘 find, 그쵸? start with, switch, 그쵸? start with, end with 해서 뭐 이런 것들 생각보다 그 문자를 사용하는 연산에서 많이 사용하는 함수들이니까 한 번씩 각각 어떤 역할을 하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strip, rstrip, lstrip, split. 그래서 이거는 스플릿은 이제 뒤에서도 많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보면 자 문자열이 숫자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거 is digit, is row, is upper 이런 것도 많이 쓰고요. 그리고 이제 스플릿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그 인공지능 쪽에서 그 문자 인식 같은 거 할 때, 그렇죠? 문자 인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문장에서 단어를 뽑아내고자 할 때, 근데 이걸 스플릿이라는 함수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공백이나 다른 문자로 나누어서 리스트로 변환하는 거죠. 자, 이거를 이렇게 리스트에다가 이 단어들을 막 담을 수 있어요. 이거 스플릿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하면 알겠죠? 그래서 그렇게 문자열 연산에 필요한 함수들은 여러분이 자주 봐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뭐 가장 간단한 거 보면 뭐 어퍼 함수나 로우 함수들 나와 있어요. 그래서 대문자로 변환하는 함수, 소문자로 변환하는 함수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참고로 변환하는 함수들은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타이틀이 이렇게 있고 점 어퍼로 하면 다 대문자로 바뀌고 로우로 하면 소문자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 아톰에서 실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타이틀 함수하고 캐피털라이즈 함수가 있죠. 영어 신문의 헤드라인처럼 각 단어의 앞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는 거고 첫 번째 글자만 대문자로 바꿔주는 거래요. 그래서 타이틀 하면 요것만 대문자로 놔두고 나머진다 소문자라고 캐피털라이즈드 하면 그렇죠? 여기 안에 있는 놈의 맨 앞에 있는 것만 대문자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렇게 약간 비슷하면서 다르죠. 여기 뭐 그 느낌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아톰으로 한 번씩 꼭 실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count, is, digit, start with 라고 하는 함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 A가 몇 개인지 이렇게 확인해 보는 거, 그쵸? 다음 A를 몇 개인지 대문자로 만든 다음에 저 A가 몇 개인지 변환하는 함수, 그러니까 이제 여기 나오겠죠. 그래서 뭐 다 여기 있는 코드들을 제가 이제 아톰을 통해서 이렇게 짜봤어요. 그럼 여러분도 잠시 플레이를 멈추시고 이 부분을 한번 실습해서 밑에 있는 결과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열과 특수문자 같은 경우에 이렇게 여기 중간에 있는 싱글 코테이션 같은 거 있으면 이게 미닝 자체가 조금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더블 코테이션을 써서 스몰 코테이션 쓰는 게 지금 버전은 보통 다 커버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강제적으로 이 싱글 코테이션도 문자다라고 여러분이 명확하게 좀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자,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이거 역슬러시 한 다음에 싱글 코테이션 쓰면 이건 좀 정확히 문자다. 요 문자다. 그리고 더블 코테이션도 문자다라고 해서 이렇게 표시하면 된다라는 얘기고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앞에 있는 특수 문자를 쓰지 않아도 웬만한 것들은 다 커버가 됩니다. 현재 버전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도 있다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좀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이거를 한 줄에 다 이렇게 써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뭐 A도 B도 C도 뭐 따로따로 담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안 하고 더블 코테이션을 3번 써요. 3번 이렇게 3번을 쓰고 이 안에서 계획 문자 그러니까 엔터를 쭉쭉 쳐서 해도 그럼 요게 A라고 한 놈 하나에 다 담깁니다. 그렇죠? 이렇게
new line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담겨서 문자열을 저장하는 방식을 쓸 때는 이 더블 코테이션을 몇 번 쓴다? 3번 써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의외로 많이 써요.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요걸 한번 해보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단어를 실제 우리가 카운팅을 해보자, 그 얘기고. 자, 그러면 자, 이거는 뭐냐면 제가 여러분 이 캠퍼스에 자료 그 5주차 쪽에 그 자료를 올려놨어요. 파일을 좀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yesterday.txt가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실습하기로 했죠? 여러분 D 드라이브에 뭐 만들기로 했죠? 워크스페이스 만들기로 했어요. 그쵸? 워크스페이스 안에 이 yesterday.txt를 위치시키시고 코드를 짜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안에 yesterday가 몇 번 나오는지를 보게끔 하는 단어 카운팅 프로그램을 짜는 게 실습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는 뒤에 이게 쭉 보시면 다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한번 어떤 개념으로 되는 건지 한번 보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틀즈의 yesterday에 대한 가사를 yesterday.txt를 이미 이 캠퍼스에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자, 이게 yesterday.txt를 제가 올린 거고 열어보면 이제 이렇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코드를 뭐 이걸 보고 짜셔도 되고요. 이거 보고 짜셔도 되고 이거 보고 짜셔도 됩니다. 근데 결론이 뭐예요? 자, yesterday.txt는 D 드라이브의 워크스페이스의 위치에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짠 이 코드도 이 D 드라이브의 워크스페이스에 있어야 이게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자, 이 파일을 열고 read 라인을 읽어서 yesterday 언더바 릴릭이라고 하는 이 리스트에다가 다 담은 거예요. 그리고 파일은 닫죠. 파일은 닫아도 상관없고 컨텐츠라고 하는 문자열에다가 포문을 써서 그죠? 포문을 써서 어떻게 했죠? 라인이 yesterday 릴릭 이게 이 안에 다 담아왔잖아요. 그죠? 요 파일이 여기다 담겼고 여기가 끝까지 다 돌면서 어떻게 해요? 컨텐츠에다가 계속 담죠. 자, 스트립이라고 하는 함수 자체는 각각의 라인 단위를 계속해서 읽어서 안에다 집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핵심 알고리즘은 뭐죠? 결국 단어를 찾는 건 이게 다 하는 거예요. 이 컨텐츠에 담았고 그거를 대문자로 만들어서 yesterday라는 놈하고 같은 거를 세라, 그걸 어디다 집어넣어라? 여기다 집어넣으라고 한 거죠.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담아서 결과는 결국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아주 쉽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파일을 이 캠퍼스에서 이 캠퍼스에서 5주차 그 강의에서 다운 받으셔가지고 D 드라이브 워크스페이스 위치시키시고 자, yesterday 파일을 파이썬 파일을 작성을 하셔서 요 실행 결과를 얻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각각 제가 설명드린 대로 어떤 의미구나라는 거를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신 내용을 기반으로 여러분이 실습을 진행하시고 그 결과를 코드와 함께 덤프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코드 해석이 나오죠. 그럼 여기 yesterday.txt 파일의 모든 내용을 불러와서 yesterday 릴릭 리스트에다가 저장을 하고 1번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자, 포문 안에서 yesterday 릴릭 리스트 안에 모든 내용을 한 줄씩 불러서 컨텐츠 변수에 저장을 하는 게 2번입니다. 그리고 컨텐츠 변수에는 yesterday 노래 모든 가사가 저장이 될 거고요. 자, 그러면 컨텐츠 변수에는 모든 값을 대문자로 바꾸는 어퍼 함수를 사용해서 대문자로 변환하고 카운트 함수를 사용해서 대문자 yesterday가 몇 개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굳이 왜 모두 대문자로 바꾸나요? 라고 질문할 수 있어요. 그게 이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사가 어떤 거는 대문자, 어떤 거는 소문자에 있을지 모르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요 관련되어 있는 거를 사용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이 또 그리고 content.upper.count yesterday 함수를 붙였어도 작동하는 이유는 upper 함수의 경우 컨텐츠 변수 값 자체를 변경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여기 content.upper.count 함수를 명확히 써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뭐 그 얘기죠.
타이틀에 팀 랩을 넣어서 찍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업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죠? 예. 타이틀 하면 팀 랩만 나오는 거고 그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자열 서식 지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C 언어 배울 때 퍼센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프린트 함수 자체가 사용하다 보면 어떤 형식의 맞춰 결과를 추적해야 되고 발생해요. 이게 결국 문자를 출력할 거냐, 문자 출력할 거냐, 정수 출력할 거냐, 그죠? 부동소수, 소수, 실수 출력할 거냐, 8진수냐, 16진수냐, 뭐 리터럴 자체를 할 거냐 이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각각 우리는 이 서식에 대한 지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매팅 할 때 쓸 때 우리가 퍼센트를 써서 다양한 형식에 맞춰서 출력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보면 프린트 1, 2, 3이 있고 각각 A, B, C를 가지고 출력을 했고 자 이거를 자 이렇게 해서 찍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찍을 수도 있지만 %D %D 문자 이 포맷은 요거야. 자 %1, 2, 3이야 라고 해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려울 게 없죠. 뭐 C 언어나 자바를 하셨던 분들은 되게 눈에 익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보면 각각의 표현을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보면 자 별도 서식 지정 없이 그대로 수용한 거죠. 이거하고 이거는 자 근데 3하고 4는 자 %% 요걸 가지고 그 다음에 자 포맷이라고 하는 형태를 가지고 각각 이 공간에 할당해서 출력을 해라 라게끔 한다. 그리고 1, 2번은 그냥 무식하게 집어넣은 거고 3, 4번은 각각 형식 지정자에 따라서 좀 뭔가 변동폭을 더 두고 할 수 있게끔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런 어떤 장점이 있냐? 그럼 이런 두 개의 장점이 있다. 자, 데이터와 출력 형식을 분리할 수 있고 여러 번 출력하기 위해서 기존의 프린트에서는 띄어쓰기나 이거 플러스를 계속해서 써줘야 되는데 시각적으로 이해하기도 굉장히 쉽죠, 그렇죠? 그리고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1, 2, 1, 2 각각 S, D로 표현을 해서 얘를 어떤 데이터 타입의 데이터 형식에 따라서 다르게 명확하게 표현해 줄 수 있다. 그런 장점이 있다. 이런 얘기죠. 네. 자 그리고 그 퍼센트 형태 포맷 함수를 통해서 각각 자 퍼센트 자료형, 퍼센트 값 형태 요거는 앞서서 계속 봤었던 거죠. 그래서 보면 I, %D 이건 뭐야? 이거 정수를 넣겠다는 거고 3 하면 이제 값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죠? 예. 그다음에 여기 문자열을 넣을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 3으로 안 넣고 그 위에 뭐 A는 3 해갖고 요거 3 대신 A 써도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이 정도는 다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 서식은 자 이렇게 %S, C, D, F, O, X %%. 예, 이거는 문자 자체. 이거는 뭐 다 어느 정도 여러분 C 언어나 자바 배우신 분들은 뭐 계속해서 해봤던 것들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다고 생각하니까 자 파이썬도 이거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개 이상의 값도 할당할 수 있고 이렇게 퍼센트 뒤에 가로를 써서 순서대로 %F 하면 %F를 5.243 해서 표현할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넘버 3 day 3라고 해서 이렇게 해서 요거를 요 변수로 받아서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네, 그래서 이 포맷 함수라고 하는 거는요 자료용에 점 포맷되고 인수를 집어넣는 거예요. 퍼센트 소리가 거의 같지만 문자열 형태가 있는 함수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약간 좀 차이가 있어요. 문자열 서식은 함수이므로 다음과 같은 형식을 띄워야 돼요. 그래서 I'm 자 이렇게 중괄호 하고 years old 한 다음에 format 한 다음에 여기 20 하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기존 퍼센트 서식과 비교하면 자료용을 바로 지정해 주지 않고 순서대로 변수가 뒤에서 할당될 수 있다. 좀 더 유연하게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이건 보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코드 요거 그대로 여기 있어요. 그럼 age 제가 아톰에서 친 거니까요. 네임은 이렇게 넣고 자, 이렇게 해서 포맷 age 하면 age 이 값인지 이렇게 들어갈 거고 이렇게 하면 자, 네임하고 age가 또 안에 들어가고 그렇죠? f라고 5.243을 집어넣으면 이렇게 넣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건 소수점 뒤에는 2개, 예, 그렇죠? 앞에는 하나, 뭐 이렇게 표현하자는
포매팅에 대한 표현이었습니다. 네, 여기 나와 있죠. 이것도 뭐 C 언어 배우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그래서 파이썬이 대부분 이 코드들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눈에 이렇게 좀 이렇게 익힌다는 생각으로 이거를 직접 다 한번 그 아톰을 통해서 코딩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패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고, 파이썬의 서식 지정 기능 중에 여유 공간을 지정을 해서 글자 비율을 맞추고 소수점 자릿수를 맞추는 패딩 기능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퍼센트 서식과 포맷 함수 모두 패딩 기능을 제공한대요. 보면 뭐 38.0필5 하면 이렇게 000 다섯 개 자리고, 그 중에 어떻게 끝에다가 38 채우는 거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8이어도 이렇게 채우시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보시면 adjust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집어넣으면 똑같이 이렇게 채울 수 있고, 마이너스 38 하면 그쵸? 00 마이너스 38 이렇게 채운다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각각 이렇게 함수를 썼을 때 이런 식으로 채워진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확인하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퍼센트 서식의 패딩이라고 하는 거는 이거 12개, 12개가 아니라 10이라는 숫자를 그쵸? 10개 공간 안에다가 채우라는 거고, 마이너스를 집어넣으면 이 왼쪽에다 채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좌측 정렬하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9를 붙이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사실 뭐 이런 정렬까지 막 신경 쓰면서 여러분이 코딩하실 이유는 별로 없습니다. 예, 네, 이렇게 해서 그것들을 우리가 한쪽에 정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이것도 뭐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10자리 확보하고 소수점 셋째까지 출력하겠다. 10자리 확보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출력하겠다. 10자리 확보하고 소수점 둘째 자리인데 나는 왼쪽에다가 정렬하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죠. 네. 다 해보셔야 돼요. 지금 하는 거 한 번씩 다 쳐서 어떤 결과 나오는지 보세요. 그냥 눈으로 보는 거하고 실제 치는 거하고 여러분들 되게 달라요, 느낌. 그래서 이렇게 쳤을 때, 이렇게 쳤을 때, 자 여기 이제 방향이죠, 방향. 이건 오른쪽, 이거 왼쪽, 그렇죠? 네, 좌측, 우측 이렇게 이해를 하십니다. 그렇죠? 자릿수, 그렇죠? 10자리. 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코딩 하시면 좋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각각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 여러분이 확인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실수에서도 자릿수와 소수점 자리를 지정할 수 있다. 첫 번째 줄에 이렇게 포매팅하고 F를 입력을 하면 10자리 공간을 확보하고 소수점 다섯째 자리까지 실수를 출력한다. 이때 10자리 안에 소수점 포함되고, 자 우측 기준인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네이밍이라는 게 뭐냐면, 서식 지정을 활용을 하면 프린트 함수를 출력할 때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게 있는데, 변수명을 서식에 할당할 수 있는 네이밍이라는 기능이 있대요. 그래서 다음 코드를 보면 여러분이 분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name os, 그죠? %price 5.5 하면 이 F가 price가 요거다, 이렇게 정확하게 지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것도 밑에도 이런 식으로 써서 포맷이라는 통해서 여러분이 표현할 수 있죠. 위하고 아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아톰에서 직접 여러분이 실습을 한번 해서 어떤 느낌인지 이해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문자열까지 끝났고요. 그 문자열에 있는 모든 코드들을 직접 여러분이 실습을 하셔서 그거를 과제로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네, 우선 문자열까지는 여기서 강의 마치고 이어서 자료구조 쪽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